네, 그럼 오늘의 히든카드 문서진 대표님의 히든카드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인 만큼 좀 신중하게 골라오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히든카드 키워드는 어디서 잡아볼까요? 네, 저는 주도주. 주도주, 네. 현재 시장의 주도주. 네. 그러면 반도체 떠오르고 이차전지. 제약바이오 있고 2차 전지는 지금은 살짝 쉬고 있는 것 그렇죠. 같고 그중에서 어느 쪽을 봐야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쪽 볼까요? 네. 네,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일단 24년, 그러니까 올해는 AI 수혜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난해도 AI였는데? 그렇죠.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지난해에는 수혜를 보는 업종이 한정적이었다.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일부 빅테크, 특히 엔비디아에 좀 집중되었다면 이제 올해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이외의 종목들, 뭐 경쟁사로 볼 수 있는 AMD, 그 다음에 인텔, 브로드컴, 퀄컴 뭐 이런 쪽으로도 확산이 더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국내 쪽도 저 AI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모멘텀 확산은 더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 쪽의 모멘텀은 계속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메모리 업황 자체가 이제 개선되고 있다라는 건 뭐 명확하게 팩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연말부터 낸드 쪽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지금 이제 메모리 가격까지도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모멘텀이 또 풍부합니다. 뭐 CS, 온 디바이스 AI, 뭐 CXL, 그 다음에 뭐 HBM 뭐 최근에 좀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HBM 또 계속 이제 흐름이 나올 거니까 뭐 그런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약속의 시간이다. 실적, 4분기 실적 시즌. 그러니까 4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있는데 네. 4분기 실적 시즌이 저는 본격적으로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것만 보더라도 마이크론이 저 정도면 SK나 삼성전자는 훨씬 더 나을 거다. 특히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클 거거든요. 1, 2위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머지 종목들도 낙수 효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모멘텀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도주 군 내에서 반도체가 조금 더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 작년부터 아무튼 이제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거다라면서 조금 기대감이 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확실하게 조금 움직여주는 것 같아서 그 가운데 안에서도 제대로 된 종목들을 하나 잘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주도주 반도체입니다.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후보 종목들 6가지 살펴보시죠. 히든카드 오늘의 종목들입니다. 한번 뒤집어 볼까요? SK하이닉스 좀 전에 짚어주셨고 삼성전자 빼놓을 수 없죠. 계속해서 또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하나머티리얼즈, 제주반도체 또 어마어마합니다. 한미반도체, 한솔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문서진 대표님께서 가져오신 히든카드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한솔케미칼 가져놨습니다. 한솔케미칼이요? SK 하이닉스일 줄 알았는데.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자, 왜 한솔케미칼입니까? 공교롭게도 그렇네요. SK 하이닉스. 그럴 줄 알고. 제가 너무 순수했네요. 약간 블로핑을 했네요. 그렇군요. 근데 SK 하이닉스 좋아합니다. 좋아요. SK 하이닉스도 저는 충분히 계속 더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다만 이제 조금 더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한솔케미칼이 좀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솔케미칼을 선택을 했고요. 네. 결국에는 공정전환, 우리 흔히 말하는 테크 마이그레이션과 관련된 그쪽에 대한 수혜주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공정전환을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도체 이야기를 할 때 올해는 캐펙스 증설은 크진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에 돈을 쓰냐? 그럼 뭐 계속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계속 돈 쓰긴 하잖아요. 투자는 하는데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물량 증설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공정 전환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공정이 전환되는 대표적인 부분이 결국에는 그 미세화 공정 쪽에서는 지금 이 3나노의 공정이 원래는 이전에는 4나노까지는 이제 핀팻 방식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면 기본적으로 시각 공정이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앞전에 핀팻 방식까지는 이 흔히 말하는 건식 시각이었거든요. 가스로 하는 시각. 왜냐하면 다 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쉽게 말하면 필요 없는 것만 깎아야지. 네, 그러니까 이 선폭이 이게 그려지면 딱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그 게이트가 들어가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 맞물리는 부분, 요 부분이 밑바닥은 깎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거는 건식 시각으로 많이 했는데 왜냐면 습식 시각으로 나오면 밑에까지 파버리거든요. 습식 시각은. 그래서 그게 좀 쉽지 않아서 건식 시각으로 갔는데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가 되면 게이트의 접점이 다, 그러니까 실컷 네 방향으로 다 뚫려야 되거든요. 그럼 다 파야 돼요. 다 깎아야 돼요. 그러면 건식 시각이 안 맞아요. 습식으로. 습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말 그대로 건식에서 습식으로 바뀐다라는 말은
시가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아무래도 가스보다는 당연히 액체로 그냥 용액으로 붓는 거니까 훨씬 더 양이 많은 거고요. 물론 이 시가격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가격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다 시가격을 뿌려버리면 그냥 다 녹아버릴 거 아니에요. 어떤 부위는 안 녹여야 되고 어떤 부위는 녹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녹이는 부분에는 희석액을 뿌려야 되거든요. 그 희석액을 만드는 회사가 한솔케미컬이에요. 많이 돌아갔는데 지금. 그래서 안 녹게 만드는 거 만드는 네, 회사. 그렇게 만드는 회사, 예, 희석액을 만드는 네. 회사고요. 결국에는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시가 공정이 바뀌는 과정에서 희석액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럼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고요. 그러네요. 여기 희석액을 만드는데 쓰이는 원료가 천연가스예요. 천연가스로 이거 희석액을 만들거든요. 근데 천연가스가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부터 급락을 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바닥권에 있습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라는 거고. 싸게 사는. 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이 식각이라는 공정 자체가 단순히 뭐 미세화 공정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뭐 랜드 쪽에도 당연히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랜드도 지금은 128단에서 이제 스택이 더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단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100단까지는 원 스택에 찍히다가 200단에는 투 스택으로 가야 되거든요. 두 번을 공정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V10까지 가면 300단까지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스택을 3번을 뚫어야 된다는 그럴 게 때마다 공정이 필요하다는 늘어나는 과정에서 시가 그러니까 희석액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랜드 업황의 개선, 그다음 랜드 공정의 그러니까 이 공정 전환에서도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솔케미컬은 또 이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인더도 하고 있지만 네. 저는 여기에 모멘텀을 보고 있는 건 실리콘 응급제. 결국에는 저는 양극재 쪽에서의 그러니까 이 기술 발전은 할 만큼 했다. 하이니켈 쪽으로 간 만큼 갔고, 그럼 결국에는 2차 전지의 그러니까 이 전기차의 퍼포먼스를 더 내기 위해서는 응급재 쪽을 발전해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 2차 전지의 상용화를 좀 막고 있는 건 충전 속도가 너무 길다는 거잖아요. 네. 너무 오래 걸린다. 맞아요. 근데 그걸 줄이는 건 결국에는 응급재의 변화, 실리콘 응급재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제가 보기엔 양쪽 모두 그러니까 양소경장하고 있다라고 봐서 한솔케미컬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가격 전략 봐야 되는데 최근에 잘 올라왔는데 아직 고점을 뚫고 올라가지는 못했고 좀 꺾였어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지금처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정주는 이 시점이 네네.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 지금이 보고 기회다.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21만 원에서 22만 원 구간을 매수 구간으로 저는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 이 구간 내에서 저는 매수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제가 30만 원을 설정해 드렸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본다면 2021년보다 업황은 훨씬 더 좋게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최종 목표가 40만 원까지도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일단 1차 목표가는 30만 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8만 원 저는 안 깰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만약에 18만 원을 깬다라는 건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소리니까 그때는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손절가는 18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문서진 대표님의 히든카드 주도주 반도체고요. 한솔케미칼입니다. 잘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